네, 경기도 동두천 전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우리 종합정책질의 첫 질의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을지훈련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 불안을 심화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자, 총리님.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월 16일 오전에 총리님께 전화 걸어갖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지시를 하셨었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총리께서도 17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및 대응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요. 네, 그 이전에 14일 밤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통상 안건당 한 20분 정도 논의되는데 이 살충제 계란 논의에만 한 45분 할애되고 또 그런 점은 또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 유영진 식약처장한테 수입 계란의 안전성 등을 꼬치꼬치 묻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식약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셨죠. 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식품부 장관께서 기자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 총리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난각 코드 문제 가지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살충제 발견된 그 계란의 난각 코드가 어떻게 되냐. 장관께서 답변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까지는. 근데 그때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요. 장관께서 마이크를 실무자한테 줬는데 실무자들이 서로 넘겼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관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식품 안전 체계 관련해서는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났을 때는 이 불을 꺼야지 되는데 자꾸 국민적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총리님께서 또 대통령께서 또 그만큼 지시를 하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챙겨서 빨리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켜야지 됩니다. 예, 제가 챙긴다 하더라도 검사나 조사는 실무 부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파동인 건 맞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상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불거지고 커지고 진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태로 됐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 식약처장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까지도 헤매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식약처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최일선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만 유통시켜야 할 최종 책임은 식약처에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잖아요. 네. 예.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서 식약처의 무능, 안이함, 거기에 문제 발생 이후에도 미숙한 태도, 국민적 실망이 컸는데 특히 수장인 식약처장이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호둥대고 또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적 혼란의 진원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5월 31일 날 첫 출근하실 때 그때 영상을 봤습니다. 민생 문제는 총리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책임 총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 구상 지금 실천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께서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조직과 정부의 위상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유영진 식약처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식약처 인사가 식약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식약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 두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처장은 의약품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차장을 식품안전 전문가로 바로 그저께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차장이 공석이었던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식품 전문가로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식약처장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모든 부처들이 그러하다시피 여러 개의 분야가 합쳐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으면 보건 전문가가 나오면 복지 분야를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복지 전문가가 장관이 되면 보건 분야를 다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이 되다 보니까 식품안전에 좀 소홀했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다행히 차장이 식품안전 전문가가 임명되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의약품이나 약품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훈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에는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분야 출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총리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때 하실 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하시고 또 전남지사도 하셨는데요. 국회 업무 보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공부 다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하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식약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보고와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구지람을 했습니다. 네. 지금의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게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게 식약처장의 역할이 컸었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처장 한 사람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차장이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장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그것은 커졌나요? 그 아닙니다만 밑에 공무원들도 있을 중요한 텐데요. 처장과 차장 사이에 식품안전 전문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적 눈높이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닭고기는 안전합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어도 됩니까? 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산란계하고 육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제가 육계는 조금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는 어차피 그 출하 시기가 한 달만 키우면 바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이 산란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산란계 달걀이 살충제 성분이 왜 검출이 되겠습니까? 살충제 먹으면 소화관으로 흡수가 되고 피부로 흡수되면서 지방 조직에 가서 축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피지샘이 있어 땀샘이 있어가지고 그게 배출이 되는데 닭은 땀샘이 없어갖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이 혈류를 타고 산란하는 장기나 이 노른자 이렇게 그쪽으로 전이가 돼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닭이 먼저 축적이 된 상황에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계란으로 나오는 겁니다. 계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고 DGT 성분까지 나오는데 닭은 안전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닭이 도축될 때는 모두 잔류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개가 돼서 시중에 나오는 닭고기 중에서 산란계는 3% 정도입니다만 그 대부분도 햄이나 소세지나 통조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부적합 판정을 받은 40여 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서
산란 노계를 출하한 곳은 한 군데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한 군데를 식약처에서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기사 나온 건 봤는데요. 자, 농식품부 장관님. 닭고기 먹어도 안전합니까? 예,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모든 육계든 산란계든 도축이 된다 하면은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자체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불합격된 농장 한 군데 산란계 노계가 검사를 해서 불검출로 해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난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제가 그걸 설명하려는 기자회견 브리핑 직전에 그 문제가 발견이 돼서 08 강원도인데 09로 돼야 되는데 08로 돼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관님께서 대답을 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실무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다시 마이크 돌렸다가 다시 장관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의 과정에 있었는데요. 저는 08 그 부분이 분명히 표기는 맞게 왔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 국장들, 단장들 아무도 설명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또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상 질문은 알고 계셨어야죠. 바로 된 사항인데요. 바로 직보된 상황이라 현장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자, 그리고 장관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예. 자, 보십시오. 이 산란계 노계들 그렇게 이제 노계 정육점 도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냥 장사꾼들이 와갖고 수거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 다 보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름 쫙 뺀 닭, 10,000원에 2마리 하는 그런 닭입니다. 그런 것도 농식품부에서는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식품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약처장님. 예. 지금 제가 기사 하나 봤는데요. 피브로닐 계란 매일 2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위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어도 되냐고요. 2개씩 하루에. 2.6개니까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성 독성이 있고 급성 독성이 있는데요. 2.6개는 만성 독성으로는 2.6개 평생 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럴 경우는 되게 좀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참. 그래서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먹어도 된다고. 오늘 위해 평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해도 평가로는 인체에 위해 없다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총리님. 네. 우리가 멜라민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2008년도에. 그 다음에 가차 고추 씨기름, 중국산 냉동만두, 그 다음에 기생충 김치. 먹을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야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민생에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식품안전체계가 일어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거 10년 전서부터 나온 거고 15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 파동을 수습하는 것, 특히 완벽하게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질문하도록, 저희 농식품부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49곳이 어제까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은 시도에서 시약이 부족해서 27개 항목을 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420개를 재조사를 해서 3곳이 오늘 추가로
부적합이 돼서 전체 5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하나 해주십시오. 그 난각 코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게 이것이 살충제 계란인지 아닌지 정확치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더 큰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지 그렇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정보 인증을 믿고 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우선 친환경 인증 문제는 이번에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친환경 사용 농가의 10%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지만은 친환경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친환경 무항생제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 동물 복지형 친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난각 코드 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성원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승희 의원님, 서울 성북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